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재밌어가지고. 당협위원장 62명, 62명을 물갈이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서청원이라든지 하는 친박들이 다수 빠진 부분도 있지만, 네. 저는 다른 사람을 떠나가지고, 유효의 토사구팽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서초에 있는 유효의 지역구, 이게 본래 이해운 자리잖아요. 네. 근데 유효회가 더군다나 현역이 아니면서 최고위원회에 당선될 정도로 나름대로 대중적 관심을 끌었어요. 누구나 다 이해운 자리에 이제 당협위원장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당협위원장 자리가 사실상 박탈된 상황이거든요. 물론 재심할 기회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몇 현역 의원까지도 교체를 하고 또 현역 의원은 아직 자리를 못 잡은 분들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줄 세우기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유효의 최고는 정말 너무 과했기 때문에 토론 많이 해보셨죠? 깝깝하죠. 그거. 아니 하여간 그런 분 정도는 이게 이제 잘한 거죠. 뭐 그 정도 가른 거는 잘했는데. 저 꼴통 당에서도 유해를 까무로 안 본 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그리고 거기가 소위 말하는 탓밭 아닙니까? 네. 그 자유한국당의 그나마 텃밭인데 거기서 그렇게 볼상사나운 일을 했으니까 거기서도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밑바닥이라고 봐야겠죠. 그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신 것도 가장 센 발언했던 게 유해였어요. 우리 관심이 별로 없어서 주로 우리 방송으로 내용 많이 안 내보냈지만 정말 저질도 이런 상저질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좀 튀는 언행으로 당선은 됐는데 최고위원회 이 다음 주에 열릴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떤 모습일지 자뭇 이런 싸움은 참 재밌는데 복장도 궁금하고요. 또 맨발로 나오실라나요? 뭐? 그리고 머리띠를 두를까 안 두를까도 궁금하고. 하여간 그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퍼포먼스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네. 당협위원장 물갈이에는 바른정당 의원들 한 20명이 다시 들어왔어요. 2차에 네. 열져서. 네. 이 사람들 당협위원장 자리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몇 명 더 자리를 지켜줘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쪽문 열어놨다는 제스처 아닌가요? 손짓 흔드는 거죠. 뭐 손 흔들기죠. 더 들어오게 하려고. 지역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역위원장은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두고서는 기초의원이나 강력의원에 대한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는 좀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시의원, 도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선출하잖아요. 지금 이제 대략 선출 방식까지 논의가 된 걸로 보도가 됐는데 권리당원과 그다음에 국민 50대 50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인데 여기는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반을 일단은 닦는 데는 유의미한 거죠. 약간 좀 제왕적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지역에서는. 그쪽 당은 특히 더 그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도 시의원이거나 도의원인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공천을 여전히 줄 거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로 교체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반인 거죠. 뭐 지역에서의 기반. 재밌어요. 뭐 김성태 의원 그 자리 강석을 여기도 이제 바꿔줬고요. 이런 것만 보면 그래요. 서청원 씨도 마찬가지고. 서청원 의원은 지금 뺏긴 거죠. 네. 그럼 이분이 그 당에서는 가장 국회의장을 넘보는 분 아닌가요? 네. 국회의장 자체도 사실 난망해요. 그런 이름 갖고는. 다음에 권영세가 전 눈에 띄고요. 이번 탈락되신 분들 중에 김희정 씨도 눈에 띄네요. 그 장관 지냈던 그분 있잖아요. 부산에. 대표적으로 네. 그분은 친박도 했다가 친이도 했다가 진짜 노른자이란 노른자이는 다 먹은 분이죠. 이것도 일종의 학살이라면 학살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당내에 또 극심한 갈등 상황도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집안 싸움이 매우 심각해질 거라고 봐야죠. 재밌어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유여혜입니다. 먼저 제가 당의 당무감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당원들과 동지들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은 동지를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처음부터 저희 기조였습니다. 저는 최고위원 회의 때 여러 차례 걸쳐서 당대표께 건의했었습니다. 당협위원장 물갈이 문제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당을 위해 헌신한 당사들에게 당무감사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물갈이 대상 범위도 핸드폰만 들고 당협을 운영하는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즉시 바로 물갈이를 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만회할 기간을 줄 것을, 또 그 외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유예 기간을 두고 10%, 20% 차근차근 하는 것이 저는 원칙에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진정한 애당심으로 홍 대표를 위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유보할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합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당의 당원 동지들을 그렇게 아깝게, 안타깝게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저희 진심 어린 충원을 무시하고 오늘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명의 국회의원과 58명의 원외 당협위원장을 물갈이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특히 분명히 최고위원 회의 때 명단 발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 회의의 의결과는 상관이 전혀 없이 전체 명단이 아주 계속해서 모든 카톡방은 물론이며 언론에 돌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도 이번 당무감사에서 1권역 기준 점수인 55점을 넘지 못해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한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번 당무감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저는 여러 경로와 루트를 통해서 제 당협이 위협을 받고 있음을 들었었고 왜 위협을 받고 있는지도 간간히 듣고 있었지만 설마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설마 당이 그 정도로 원칙을 지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정말로 당을 믿었습니다. 당에서 저에게 보내준 당무감사 결과에 의하면 저희 평가 종합점수는 53.86입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교체 대상 허트라인 점수 55점보다 약 1점이 낮습니다. 그러나 저에 대한 서초갑 당협위원장 박탈은 당무감사의 절차 및 내용에 문제가 많고 탈락 기준 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저를 희생시키려는 음모가 내재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유여해는 친홍이 아니다. 홍과 친하지 않으니까 유여해는 멀리 하라라는 이야기까지 카톡방에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심심찮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 당무감사는 친홍에 동의하는 일부 당협위원장은 능력이 부족해도 살려주고 저처럼 바른 말을 하는 당협위원장은 잘라버렸다면 바로 자유한국당을 친홍 1색의 사당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자유한국당을 바라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당무감사를 이렇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하나, 홍 대표가 지난 탄핵 당시 당을 배신했던 바른정당과의 추잡한 뒷거래를 실천하기 위해서 만약이라도 바른정당의 국회의원과 일부 당협위원장 그리고 원외위원장을 쫓아낸 것이다. 하나, 지난 대선 당시 새롭게 영입되어 홍 대표와 당을 위해 분골쇄신한 신임 당협위원장 상당수를 배제한 자리에 친홍 성향의 인물을 앉혀 당을 사당화하려는 것이다. 하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적 공천을 하려는 의도로 진행된 것이다. 이에 저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홍 대표에게 맞서서 적극 투쟁을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다 보니 처음 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 들었던 모욕과 협박이 생각이 납니다. 너까짓 것이 자유한국당에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어디를 나가라고 하던 목소리. 협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에 제가 전당대회에 나가는 이유는 바로 당이 혁신을 해야 되고 젊어져야 되고 당이 바뀌는 것이 제가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득권이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 친박을 탈퇴하기 위해서 친홍이 된다면 그건 저희 당이 절대 바뀌지 않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에서 나가서 지금까지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고위원이 된 것은 보수우파의 집을 만들고 보수우파들이 갈 곳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득권을 돕기 위해서 또는 홍대표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당대회를 통과하고 나니 저한테 방을 빼라고 했던 노 의원도 있었습니다. 적반하장을 악착같이 뺏어도 갔습니다. 최고위원이지만 무시하기 위해서 온갖 모욕을 다 줬습니다. 7월 3일 이후부터 저는 매일매일 울면서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동지들에게 내부 총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욕을 당해도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치욕스러워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지만 바로 보수 우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서초갑에서 국회의원을 되겠다거나 아니면은 이 당 안에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보수 우파의 집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는 욕심 하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보수 우파의 갈 길 잃은 보수의 집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진짜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다시 정권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지금 싸우고 싶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이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보수를 대변해서. 보수들은 지금 갈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고회의에서 발언권을 빼앗겨도, 나대지 말라고 해도, 최고위원 순서를 무시하고 저보고 뒤에 가라고 해도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장 때도 당의 분란을 막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당론을 따랐습니다. 욕을 먹어도 참고 있었습니다. 당론이기 때문이었죠. 이제 이철우 최고가 사퇴를 하고 나면 그 자리에 바로 제가 앉는 것이 원칙이겠죠. 하지만 정책위 의장이 그 자리에 앉아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앉지 말고. 저는 확실한 소신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원의 당이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보수의 집이어야 합니다. 당대표의 사당화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비선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전 국민들은 비선에 정말 질려 있습니다. 우리 당에 누구에게 줄을 대면 된다는 말이 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요즘 바쁘다고 합니다. 바로 공천에 힘을 쏟기 위해서 그 비선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공천은 투명해야 합니다. 절대 누구 한 사람이 해서도 안 됩니다. 동지의 손을 쉽게 놓아서도 안 됩니다. 보수의 싹을 자르고 싶어도 잡초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저는 할 일이 많습니다. 서울의 봄도 찾아야 합니다. 정권도 견제해서 싸워야 합니다. 갈 길에는 잃고 울고 있는 보수의 눈물도 닦아야 합니다. 비선과 사당화가 싫어서 지금 우리는 갈 곳을 잃어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개인의 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당이 아닌 당원의 당, 보수우파의 당이 되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을 위하여 끝까지 저는 최고위원 자리에서 보수우파를 지킬 것입니다. 저는 눈물이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두 손 모아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은 들지만 보수우파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누군가의 당이 되거나 분열되는 것은 최대한 막겠습니다. 가다가 힘이 들면 잠시 쉬어도 가겠습니다. 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면 자리를 넘겨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끝까지 제가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키겠습니다. 전당대회 나갈 때 저에게 모욕감을 줬던 그 모든 사람들의
전화 내용은 녹음으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변해야 합니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혁신을 만들어서 쓸데없는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해서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진정한 보수의 집으로 찾아올 수 있게 자유한국당은 변해야 합니다. 일요일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당협위원장 물갈이에는 바른정당 의원들 한 20명이 다시 들어왔어요. 2차에 네. 걸쳐서. 네. 이 사람들 당협위원장 자리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몇 명 더 자리를 지켜줘야 될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쪽문 열어놨다는 제스처 아닌가요? 손짓 흔드는 거죠. 뭐 손 흔들기죠. 더 들어오게 하려고. 지역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역위원장은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두고서는 기초의원이나 강력의원에 대한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는 좀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시의원, 도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을 선출하잖아요. 지금 이제 대략 선출 방식까지 논의가 된 걸로 보도가 됐는데 권리당원과 그다음에 국민 50대 50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인데 여기는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반을 일단은 닦는 데는 유의미한 거죠. 약간 좀 제왕적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지역에서는. 그쪽 당은 특히 더 그럴 겁니다. 네. 왜냐면 지금도 시의원이거나 도의원인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공천을 여전히 줄 거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로 교체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반인 거죠. 뭐 지역에서의 기반. 재밌어요. 뭐 김성태 의원 그 자리 강석을 여기도 이제 바꿔줬고요. 이런 것만 보면 그래요. 서청원 씨도 마찬가지고. 서청원 의원은 지금 뺏긴 거죠. 예. 그럼 이분이 그 당에서는 가장 국회의장을 넘보는 분 아닌가요? 예. 국회의장 자체도 사실 난망해요. 그런 이름 갖고는. 다음에 권영세가 전 눈에 띄고요. 이번 탈락되신 분들 중에 김희정 씨도 눈에 띄네요. 그 장관 지냈던 그분 있잖아요. 부산에. 대표적으로 네. 그분은 친박도 했다가 친이도 했다가 진짜 노른자이란 노른자이는 다 먹은 분이죠. 이것도 일종의 학살이란 학살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당내에 또 극심한 갈등 상황도 생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분 정도는 이게 이제 잘한 거죠. 뭐 그 정도 가른 거는 잘했는데. 저 꼴통 당에서도 유해를 까무로 안 본 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그리고 거기가 소위 말하는 탓밭 아닙니까? 네. 그 자유한국당의 그나마 텃밭인데 거기서 그렇게 볼상사나운 일을 했으니까 거기서도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밑바닥이라고 봐야겠죠. 그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신 것도 가장 센 발언했던 게 유해였어요. 우리 관심이 별로 없어서 주로 우리 방송으로 내용 많이 안 내보냈지만 정말 저질도 이런 상저질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좀 튀는 언행으로 당선은 됐는데 최고위원회 이 다음 주에 열릴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떤 모습일지 잠옷 이런 싸움은 참 재밌는데 복장도 궁금하고요. 또 맨발로 나오실라나요 이번? 그리고 머리띠를 두를까 안 두를까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퍼포먼스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재밌어가지고 당협위원장 62명, 62명을 물갈이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서청원이라든지 하는 친박들이 다소 빠진 부분도 있지만 네. 저는 다른 사람을 떠나가지고 유효의 토사구팽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서초에 있는 유효의 지역구 이게 본래 이해운 자리잖아요. 네. 근데 유효회가 더군다나 현역이 아니면서 최고위원회에 당선될 정도로 나름대로 대중적 관심을 끌었어요. 누구나 다 이해운 자리에 이제 당협위원장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당협위원장 자리가 사실상 박탈된 상황이거든요. 물론 재심할 기회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몇 현역 의원까지도 교체를 하고 또 현역 의원은 아직 자리를 못 잡은 분들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줄 세우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유효의 최고는 정말 너무 과했기 때문에 토론 많이 해보셨죠? 깝깝하죠. 그거. 아니 하여간 그런 dam이 매우 심각해질 거라고 봐야죠. 재밌어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유여혜입니다. 먼저 제가 당의 당무감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당원들과 동지들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은 동지를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처음부터 저희 기조였습니다. 저는 최고위원 회의 때 여러 차례 걸쳐서 당대표께 건의했었습니다. 당협위원장 물갈이 문제를 신중하게 진행하고